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분야의 앞선 기술을 지원받아 충북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스마트 안전 제어 분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충북이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 협약, 충북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솔루션을 우리가 필요한 규제 특구라든지 또 AI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에게 같이 접목하기 위해서. 충북 혁신 도시에 건립될 개방형 연구 공간, 즉 오픈랩에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AI 스쿨도 운영됩니다. We look to not just bring capable and emerging technologies, but more importantly, we believe that it's important to bring people along this journey. So we'll be co-investing to look at skills development in AI, in the IoT.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북 TP와 손을 잡은 건 주력 사업 분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 확대가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충북 TP를 통해 지역 대학과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역 기술 혁신의 산실인 충북 TP와 세계적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이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지역 화폐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제천 모아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천시는 앞으로 지역 화폐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도 찾아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제천시가 발행액 200억 원을 돌파한 지역 화폐 모아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스마트폰 어플 지역 상품권 척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구매 시 모바일 머니를 충전하면 6%를 할인받습니다. 결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자꾸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젊은 층분들도 많이 찾아주실 것 같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많이 일조가 되지 않을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 5,700여 오프라인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도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 노령층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뒀습니다. 젊은 층의 요구와 수요 확대를 위해서 제천화폐 모바일 모아를 5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인구 13만의 작은 도시 제천이 200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소도시 중 처음으로 지역 화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테스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이번 모바일 모아 출시로 소비 통계 분석을 활용한 관광산업 연계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현역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라고 하는데요. 이 병역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병역 명문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보은군이 충북에서는 마지막으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모든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단체는 충북이 처음입니다. 병역 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모두가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단 한 명이라도 현역 복무가 아닐 경우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충북에서는 현재 384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습니다. 내 자신이 참 군대에서 충실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충북의 병역 명문가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한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그런 방안도 강구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무청 차원에서도 병역 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할인을 포함해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공립 장례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2%가 병역 명문가가 우리 충북에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또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병역 기피 현상 속 병역의 의무를 높이 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충북경찰이 올바른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양심 운전자를 찾아 선물을 주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청주시 운동동의 한 도로입니다. 한 차량이 빨간불인 것을 확인하고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앞으로 주행합니다. 빨간색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정지선을 넘어 멈추는 차량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약 20분 만에야 나타난 교통법규 준수 차량. 안전띠, 또 신호, 정지서 위반을 잘 지켜서 양심 운전자로 그냥 평소대로 운전한 것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고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기분이 엄청 좋고요. 신호와 정지선을 지킨 또 한 명의 양심 운전자에게도 10kg의 양심살이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교통법규나 신호 정지선을 항상 저희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이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한 양심 운전자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 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3주간 숨은 양심 운전자를 찾아 선물을 전하는 이벤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135만) 제곱미터 청주 구룡공원의 면적입니다. 축구장 약 200개에 해당하는 크기로 내년 7월부터 자동으로 해제되는 청주 도시공원 가운데 제일 큽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이 공원을 반드시 녹지로 보존할 것을 주장했고 청주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업체 개발을 통해 일부 녹지라도 지키자고 맞섰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자며 만든 게 바로 민관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일이니까 벌써 10달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룡공원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 결과는 어떨까요? 황당하게도 10달 전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근 거버넌스가 구룡개발업체에 최소 개발 최대 보존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했는데 이걸 업체에서 거절한 겁니다. 수익성 때문에 원래 개발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 다음 주 거버넌스가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버넌스의 딜레마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개발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니 그럼 지금껏 논의한 게 무슨 의미였냐는 거버넌스 무용론이 불거질 여지가 있고요. 제안을 거부해 업체가 개발을 포기하면 구룡공원 난개발을 자초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룡공원 난개발 대책을 세우겠다며 만든 거버넌스에 정작 이해 당사자인 토지주와 개발업체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거버넌스가 대책을 만들어내면 이해 당사자인 토지주와 개발업체가 반대하고 거버넌스는 또다시 대책을 논의하는 도돌이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구룡공원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9달 정도입니다. 이에 당사자가 빠진 거버넌스가 10달 동안 도돌이표 대책만 주고받는 사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한 구룡공원 보전 방안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청주 오창읍에 추진 중인 소각장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업체의 평일 오전 주민 설명회 강행과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평일 오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주민 참여를 배제한 명분 쌓기 용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연기 요청에도 청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각업체인 ESG 청원은 청주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하루 282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오전 10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충북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센터는 충주댐과 대청댐 용수의 60%가량이 타 시도에 공급되고 있지만 정작 충북은 추가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충분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기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가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충북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각종 상이 주어졌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일신웰스는 계면활성제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일신웰스가 13회 충북 기업의 날을 맞아 종합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식품, 산업용 소재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개발해 10개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80여 명 임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충청북도 경제발전에도 하여튼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대상에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성은이 경영대상을, 기능성 화장품 업체 마크로케어가 기술대상, 주식회사 ALT가 수출대상, 주식회사 유니크 시스템이 노사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53명의 기업인이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의 1등 공신이 바로 기업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늘 감사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경제 보복, 주 52시간 도입 등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인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신다면 기업 성장은 물론이고 우리 충북 경제는 전국 대비 4%를 넘어 강원 대륙이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수상 기업에게는 정책 자금 지원과 신용 보증 특례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의 여파로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보다 93%나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3분기에 매출 6조 8,388억 원, 영업이익은 4,726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밑돈 것은 13분기만으로 지난해 3분기 6조 5천억 원보다는 93%나 감소했습니다. 청주시는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멧돼지 상설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시는 56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을 기존 해당 구 관할 지역에서 청주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주시는 포획단 운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50% 감축할 계획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노동조합 창립추진위원회는 오늘 한국교통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1개 국공립대학 교수 1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공립대 교수회는 지난달 남중웅 교통대 교수를 노조 창립추진위원장으로 정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기인 동의를 얻어 임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충북대학교가 마련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가 청주시 내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충북대 김수갑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등 100여 명은 청주시 금천동 일대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등 12가정에 연탄 2,400장을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순회 모금 행사가 농협 영동군 지부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충청타임즈, 사단법인 진검다리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참가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2019 전통 공예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청주 문화제주창시 야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페스티벌은 청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5개 시군이 함께하는 공예 디자인 창조벨트 사업의 하나로 청주 한복장 이래진과 매듭장 박천옥 등의 시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아트 청주 2019 행사가 오후 4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사랑의 연탄 나눔 모금 행사가 오전 11시 진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45회 도안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 축제가 내일 도안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2019 주민자치 한마당 경연대회가 오전 11시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저녁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14도, 충주 10도, 보은 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2도, 충주 21도 등 21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고 모레는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